그럼 너도 하지 마라. 나도 안 할게. 해갖고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데. 나 좀 대단한데. 숫자만 보면은 막 물욕조 생길 것 같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고. 혼자 스스로 잘해보려고 노력은 해봤을 것 같다. 잘할 수 있다, 나도 변할 수 있다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점검해야 될 거 한 두세 가지만 딱 정하면 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행여나 방해가 될까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꾹 참고 아예 TV를 꺼놓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발소리 쿵쿵거리는 소리조차도 방해가 될까 봐 까치발 걸음으로 다니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정작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내 아이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정말 크게 틀어놓고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적당한 소음은 내 아이의 공부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공부와 소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다학을 채워주실 전문가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돌아왔어요. 배뱅이가 왔어요. 뭐 장사하세요, 요즘에? 아니, 이리 씨, 왜 이렇게 자꾸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수다학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이거 말도 안 되는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아니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우리 외국의 수학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방송됐을 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독일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이 수다학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흔쾌히 이 자리를 양보했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면은 김세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를 좀 많이 걱정해주고 그랬고 우리가 그랬는데 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두 여성분들은 굉장히 눈에 거슬렸어요. 아니 제가 저는 어떨지 진짜 김희진 선생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많이 거슬렸어요. 그렇죠. 그리웠어요. 이제 온 가족이 제자리에 온 것 같네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역시 갈 때네요. 예? 그래서 제가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요즘에 그 뭐 지문인식 핸드폰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의자를 엉덩이 인식 의자로 바꿔가지고 내 엉덩이가 아니면 아무나 못하게끔 돈을 들여서라도 바꿔놓겠습니다. 아, 그래요? 의자는 그냥 빼면 돼요? 아픈데 안 비우겠다. 아, 네. 외국 얘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요, 맞아요. 외국분들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가족의 변화 없이 늘 항상 이리 씨와 함께 수다학을 지키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 수다학은요, 소음이란 얘기로 함께 시작을 해봤는데요. 착한 소음은 오히려 내 아이의 창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조용한 게 오히려 아이들 공부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그렇죠. 무향실이라고 하거든요. 조용한 방을 아무 소리가 안 나는 방이죠. 여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얼마나 견딜 수 있나 봤더니 45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청력이 더 발달을 해서 아주 세세한 소리까지 듣게 되거든요. 그 심장 소리 듣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각에 혼란이 생기고 어지러워진답니다. 네. 오히려 진짜 우리가 무슨 면접 대기실 이런 데 앉아 있다 보면 너무 조용하니까 심장이 귀에 달린 것 같잖아요. 여기서 쿵쿵거리는 것 같고 내 침 꼴깍 넘어가는 소리도 그렇죠. 다 들리고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소음 발생기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오히려 약간의 소음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풍기 소리 같처럼 부 하는 소리나 아니면 에어컨 소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 저명한 작가들 중에서도 커피숍에서 글을 쓰면 그 주변에 손님들이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 있죠? 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 훨씬 더 글이 잘 써진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아주 조용한 것보다 좀 잔잔한 소리들이 더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커피숍 가면 또 예쁜 여자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수학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거 말고. 시각 마찬가지죠.
그럼 요즘 젊은 네. 친구들이 뭐 카페 같은 데서 레포트를 쓴다, 보고서를 작성한다 할 때, 아휴, 니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 뭐 1시간에 할 거 막 3시간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영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착한 소음, 좋은 소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균등하고 일정한 주파수를 지닌 소리가 좋은 소리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뭐 빗소리, 뭐 파도 소리, 뭐 작은 대화 소리, 뭐 엄마 심장 소리 같은 낮은 주파수대의 무거운 소리들이 그 집중할 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네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 개그맨들도요. 네. 이 소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네, 개그 무대에 딱 섰을 때 이 관객들의 이 반응 있잖아요. 박수 소리, 웃음 소리, 때로 뭐 야유 소리 이런 게 있어야 개그 연기하는 데서 집중이 잘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소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이 바로 이 수다학에서 소음을 맡고 있어요. 그렇죠.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전문가분들의 얘기가 잘 들리기 위해서 제가 소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양가 있는 얘기가 좀 더 돋보일 수 그렇죠. 있도록 우리 그렇죠. 이리 씨하고 제가 맡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는 거의 소음 수준이에요. 소음입니다. 네, 얘기를 귀담아서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자, 저희가 정말 오늘 이렇게 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이들 공부하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렇게 하나하나 잘 모아서 여러분께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다학을 찾아주신 어머님의 사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 수다학 신청자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데요. 자그마치 식구가 6이랍니다. 그것도 딸만 넷인 딸부잣집인데요. 그중에 셋째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김세연 학생의 엄마 주승미라고 합니다. 세연이 엄마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보통 집에서는 수학을 막 공부시키려고 이제 하지는 않는데 이제 온라인 학습만 하나 가지고선 하는데도 수학 자체만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계산하기가 싫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언니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공부방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자기 방 갖기가 쉽지 않겠어요. 여기는 네. 아이들이 많아서.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세연이가 풀고 있는 문제집인데 종류별로 수학 문제집이 되게 많았는데요. 근데 너무나 안 풀다 보니까 다 버리고 지금 현재 요건 남아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름방학 때 사준 문제집을 정말로 하나도 안 풀었네요. 어머님이 헛웃음을 웃으시네요. 문제집 하나도 제대로 푼 것이 없는데 과연 4학년 과정은 잘 학습되어 있을까요? 그 다음 문제집은 지금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문제집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뒤로 갈수록 더 문제는 풀지 않았는데, 근데 이거는 동영상으로 보면서 이제 키패드에다가 풀다 보니까 아마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애를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온라인으로 학습하며 함께 푸는 문제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세연이 기말고사 시험지예요. 지금 어느 정도 맞는가 싶더니 많이 틀렸죠. 그때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이 과정을 보면은 다 맞았어요. 근데 이제 계산하는 데서 연산 부분이 다 틀렸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별표까지 쳐놓은 걸로 봐서는 몰라서 이제 건너뛰려고 했던 문제인 것 같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게 걱정이 되시고 있어요, 지금. 유독 수학 성적만 낮은 세연이. 세연이는 왜 이렇게 수학을 어려워하는 걸까요? 이걸 왜 못해? 넌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약간 혼을 많이 내는 스타일? 언니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동생도 같이 따라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커가면서 따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럼 너도 하지 마라, 나도 안 할게 해갖고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건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알고 싶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세연이를 도와주세요. 오늘 주인공은요, 딸 부잣집. 그중에서도 정말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입니다. 네네네. 초등학교 4학년 김세연 양의 사연인데요. 일단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학을 너무 싫어한다.
그냥 싫어한다. 하기 싫다고 한다. 근데 기본이 좀 잘 안 다져져 있다 보니까 이제 5학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산부터 좀 흔들리는 게 문제집에서 보였어요.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네. 정이 갔는데,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문제집에서 보니까 그 맞은 문제 있었거든요. 3번 문제, 이게 맞은 건지 필기를 한 건지, 과정이 아주 깨끗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그 밑에 이제 유사 문제 3-1번 문제를 푸는 과정을 자세히 봤는데 그 위에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하게 봤는데 안타깝게도 연산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덧셈은 할 줄 안다면 할 수 있는데 자릿수를 안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0.53 더하기 4를 0.57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4.53으로 해야 되는데 뒤에다 더해놨더라고요. 이거 마음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이런 계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최근에 수학에 노크를 해준 많은 사연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만큼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가 뭔가 수학에서 있어서 이렇게 실력 차이가 좀 나는? 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그럼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는 연산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산을 끝내고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도형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모든 수학의 연결고리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도입해서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다 보니까 3학년 때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하게 되고 많이 어려워도 하고 또 자신감도 얻고 그러고 있죠. 네. 근데 아까 전에 기말고사 풀었던 거를 잠깐 봤는데 토끼와 거북이 문제는 어머니께서 이거는 문제를 읽고 식을 똑바로 잘 썼는데 연산에서 틀렸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소수점 계산 문제가 주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지 식을 쓰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 친구는 연산보다 기본 핵심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을 지금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네. 게다가 4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문장제, 아이들이 싫어하는 문장제, 수학과 국어가 만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다른 과목들도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아이가 느끼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더하기 빼기 한글 정도는 배우고 들어가서 1, 2학년까지는 유치원 때 배운 걸로 다 써먹었는데 한 4학년쯤 되면 그동안 저축해놓던 게 다 없어져서 새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특별히 푼 문제집이 없어서 김세희 선생님이 뭘 발견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앞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뒷부분이 너무 많이 틀려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풀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틀리긴 했었는데 그게 계산이 틀렸더라고요. 연산이.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이 더하기 빼기 그리고 이 자릿수 소수점 자릿수만 잘 맞추면 할 수 있었는데 거의 다 해놨거든요. 근데 마지막 계산에서 그 계산을 틀렸기 때문에 세연이는 이 집중적으로 연산 연습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행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또 갈등을 하실 텐데 후행만 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행과 더불어 같이 후행도 계산 연습을 따로 한 10분, 20분을 내서라도 좀 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세연이는 학습 태도나 이런 자세를 좀 잡아주실 분이 옆에 있었으면 조금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제 벌써 5학년인데 사실은 이제 뭐 연산 부분을 지금 또 해야 된다 생각하면 아이의 마음도 사실 편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유난히 이렇게 수학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 과연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또 검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네. 예, 인지 능력을 보면 언어성하고 동작성이 좀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 이해력하고 연산력이 더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수학이 좀 힘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동기와 전략을 봤더니 매우 부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동기도 없는 상태예요. 이걸 요약해 보면 공부가 어려워서 잘 되지도 않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적다. 그래서 수학 성취도 검사를 또 해봤거든요. 그것도 하위 10%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인지 능력하고 성적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서 일단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좀 적은데 동기라도 있으면 성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조차 낮아서 진도는 나갔지만 복습도 안 되고 하니까 남아있는 게 많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못 따라왔던 부분을 이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김세식 선생님 말씀처럼 후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딱 지금 막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어머님이세요. 왜냐면 아까 인터뷰에서도 너 못하겠어? 그래 그럼 하지 마. 나도 안 할게라고 이렇게 포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게 지금 세연이가 혼자 스스로 단 한쪽이라도 하루에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님이 쭉 좀 끌고 가주실 수 있는 어머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요.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세연이가 그렇게 수학책이나 수학 익힘을 공부할 때 항상 옆에 같이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 자세도 조금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고 지금 전혀 문제집이 하나도 손을 안 댄 상태잖아요. 네.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동안이라도 옆에 같이 있고 그리고 틀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오답 노트도 함께 작성을 하고 네. 그것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주고요. 또 이거를 둘이서 해결을 잘 못하겠다, 힘들다 그러면 이제 꿀맛닷컴이라고 네.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사이버 선생님들이 있어요. 사이버 담임 선생님들이 각각 있어서 그 사이버 게시판에 이거 몰라요, 어려워요 물어보면 정말 밑도 모는 답변을 줍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그런 답변들을 받으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는 네. 실제 담임 선생님께 요청을 드려서 네. 이렇게 남아서 좀 공부를 받고 오는 방향 그렇게 어머니께서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 아니면 엄마가 아니더라도 꼭 누군가의 도움을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거군요. 꿀맛닷컴 수학인데 꿀맛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팍 안 오지만 네 한번 저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쓴맛닷컴으로 바꿔잖아요. 쓴맛닷컴으로.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네.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어머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아이하고 수다학을 봐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런 좋은 정보들이 네. 자꾸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듣고 그리고 아이랑 같이 보면서 딴 애들도 힘들어하는구나 저렇게 해결했구나 얘기를 들으면서 도움을 많이 되니까 네. 저도 사실 한 6개월 이상 했잖아요. 근데 수학 저도 잘 못하고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잖아요. 네.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도 좀 열심히 했었으면 잘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이랑 함께 이 다양한 수학 정보가 있는 수다학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그래요. 공부가 된다. 네네. 네. 아, 이게 결정적 한 방인가요 오늘? 아니요. 아, 왠지 끝나는 분위기여서. 그것도 네. 남겨놨어요. 그건. 그렇군요. 이거는 결정적 아니, 근데 약간 너무 좋은 샘플로 얘기예요. 그냥. 네. 사실 저도 어쨌든 간에 아이의 엄마로서 딱 보면은 여기에 출연하는 아이들의 사연만 봐도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많아요.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보면서 조금 좀 느끼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김일희 씨가 또 좋은 해법을 준 것 같아요. 함께 좀 수다학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우리 세연이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세연이의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오늘 좋은 해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아이. 오늘은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세연이가 점심을 준비한답니다. 요리사가 꾸민 세연이를 만나볼까요? 야, 이 모습만 보면 그냥 시집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공부 말고도 좋아하는 게 있어 다행이에요. 네. 가끔 이렇게 요리 솜씨를 발휘해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는데요. 가족들도 세연이가 만든 음식이 맛있나 봅니다. 아이고, 지금 스마트폰 쓰는 거 TV는 좋아하고.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게임하고 있네. 보고 있어요. 세연이는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 하는 데 씁니다.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보면서요. 안 해? 네. 야. 네. 핸드폰. 아, 대답만 엄마가 하네요. 계셨었구나. 엄마의 말에 억지로 방으로 향합니다. 엄마가 딱 공부하러 마음 먹었는데 엄마 딱 잔소리하니까 더 하기 싫어지고 막 그래요. 세연이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세 자체가 뭔가를 해야 하겠다고는 의지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딱 팔을 딱 개는 것부터가 그죠? 읽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냥 툭툭 쑥쑥쑥. 넘기는 거지. 전 과목 프로그램이라 별도의 학습은 하지 않는데요. 신기한 것은 다 같이 공부해도 수학 성적만 낮다는 겁니다. 한 과목을 학습하는 데 드는 시간 20분. 집중할 새도 없이 벌써 끝나버렸네요. 세연아, 벌써 일어나는 거니? 다 했어?
왜 나왔어요? 엄마도 핸드폰 하시는 것 같은데. 국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워서 좋고 수학은 이해하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그냥 1학년 때는 뭐 그냥 그랬고 2학년 때는 그때는 쉬우니까 3학년 들어서 뭐 나눗셈 나오고 곱하기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진저리를 치는데요, 진짜. 드디어 수학을 공부할 차례. 사실 온라인 학습은 하루 2과목씩 듣는 강의다 보니 수학 학습량만 따지자면 일주일에 20분씩 2-3번이 고작입니다. 아래 보니까 문제집이 없고 그냥 꽂혀 있어요, 지금 책꽂이에. 화면만 보는 거네요, 그냥. 이제는 화면도 안 봐요. 수업 감상하는 거죠. 결국 흐트러진 자세. 머릿속은 이미 딴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 수학 그 숫자만 보면은 막 울렁증 생길 것 같고 그냥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동영상 볼 때도 막 뭐 그림 그리기나 하고 막 딴짓하고 손장난 나고 그래요. 안 풀어요. 너무 단호하게 안 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문제도 풀어야 하는데요. 답을 제대로 쓰는가 싶더니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제대로 풀지도 않고 답을 적어버립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는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뭐 해봤자 제가 이해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딱히 어려우니까 계산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건너뛰거나 찍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할 생각 자체가 없다. 이 얘기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의 할당량을 끝내자마자 거실로 나오는 세연이. 학습에 대한 대화도 없이 그냥 소파에 누워버립니다. 훈훈하네요. 아니, 훈훈해요. 따뜻하네요. 그러네요. 어머님이 꼭 안아주셨어요. 수학은 쳐다보기도 싫은 세연이. 어쩌면 좋을까요? 이 화면의 끝은 굉장히 그 훈훈하게 모녀가 훈훈했어요. 서로 이렇게 안아주면서 훈훈하게 끝났는데 왠지 스튜디오 분위기는 굉장히 숙연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사랑스러운 아이이고 수학 하나만 빼면 뭐 그렇게 큰 걱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숫자만 보면 난 울렁증이 난다. 생각하기도 싫고 풀고 싶지도 않고 나는 어차피 해봤자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도 안 될 텐데 뭐하러 푸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울먹거림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진짜 울기 직전까지 이렇게 수학을 얘기하면서 목이 메어서 선생님도 울려고 울더라고요. 그러시는 네, 얘기하면서도. 아니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그 울먹거림이 너무 마음 깊이 와닿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쟤는 수학을 뭐 포기하고 자신 없어 하기 전에 혼자 스스로 잘해보려고 노력은 해봤을 것 같다. 그랬겠죠.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좌절하고 결과가 좋지 않고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혼자 어른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좌절감을 크게 맛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4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수학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5학년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이제 5학년이 이제 된 거니까. 초등학교 때는 정말 가능해요. 제가 교사로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울먹거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지금부터 저희들의 해결책을 듣고 하나하나 따라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온라인 강의 듣는 모습을 이제 함께 보셨는데 일단 자세 자체가 온라인 강의가 과연 이 아이한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혼자 두면 집중을 잘 못하는 거는 웬만한 아이들이 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도 그렇지만 일단 아이가 집중하는 모습을 전혀 못 보였거든요. 일단 온라인 강의는 딴짓을 해도 선생님이 지적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적을 안 해도 열심히 하는 애는 온라인 강의가 맞는 거예요. 근데 지적을 안 하면 딴짓을 하면 지적해 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겠죠. 네.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수업 들어라. 그다음에 필기해라.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보기가 되니까 필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제 그 상담 받으러 오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 그때 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안 했다. 네가 안 한다고 그래서 안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뭐라 그러냐면 애가 안 한다고 안 시키냐? 오, 애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나중에 결국 원망은 부모한테 한다니까 그래서 애들이.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지금 저렇게 대충 하게 놔두지 말고 지금 안 하면 이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자를 붙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같이 옆에 앉아서 필기해라.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귀찮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을 적극 권하고요. 이게 여유상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어머니께서 있어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보고서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후속 활동을 자신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온라인 강의에 관련된 교재나 자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밑줄을 치고 그리고 미리 한번 훑어보고 어려운 거는 별, 그다음에 중간 풀 수 있는 거는 뭐 하트, 다 푸는 거는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표시를 하고 네. 그리고 너무 어려웠던 거는 해답지를 보고 또는 설명을 듣고 오답 노트를 쓰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은 다음에 자신만의 정리하는 방법을 1번부터 3번까지 순서대로 아주 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이 아이는 이게 굉장히 바른 아이이기 때문에 잘 따라할 수 있거든요. 네네.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온라인 강의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김세식 선생님은 지금 세연이한테 온라인 강의가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현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온라인 강의는 학습자의 어떤 적극적인 그 학습 태도가 있을 때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마 효과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 좀 선생님이 옆에서 좀 당분간만이라도 네. 잡아준다면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잡아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학습자의 이 세연이의 적극적인 어떤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게 너무나 느껴지는 것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그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거의 찍고 있어요. 그 설마 찍는 건 아니겠지. 근데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그냥 뭐 고백했어요. 찍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 세연이의 이 상황을 네. 요즘에 인기 있는 노래 이 100세 인생에다가 살짝 접목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세연이의 수학 인생. 네. 4학년의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거든 이해가 안 돼서 찍는다고 쳐내라. 아유, 네.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야, 이거 노래가 나올 정도로 한스럽습니다. 아이고 참네 진짜. 아 제가 다 진땀이 나네요. 네 어쨌든 선생님들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지금 꼭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아이가 문제집 푸는 거를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문제집을 안 풀게 둘 수도 없는 노릇인데 문제집을 풀게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안 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못 푼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높여놔야 수학도 잘하지 얘는 수학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학습지나 학원도 지금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엄마가 점검해야 될 거 한 두세 가지만 딱 정하면 네. 학교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필기를 잘 해왔는가.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했는가. 예,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을 키우는 데는 최고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는지를 필기를 하는 걸 보고 선생님한테 꼭 이 아이가 집중하는지 확인하고 네. 두 번째는 이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재를 집에 똑같이 갖고 있는 건 전 과목을. 네. 교과서 얼마 안 비싸니까. 그래서 내일 볼 거를 한번 슬쩍 보고 학교를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오면 오늘 배운 거를 복습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옛날에 학원이 없었던 시절에 예습, 수업 듣기, 복습 요 작업을 충분히 해서 네. 전반적 인지 능력을 상승시켜 놓은 다음에 수학으로 들어가야지. 수학이 안 된다고 수학만 자꾸 해도 다른 능력이 부족해서 또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부 방식도 응답하라 1988 방식으로 그렇죠. 옛날 방식으로 그죠? 얘기해 주셨네요. 네, 일단은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적금 들듯이 뭔가 아이의 그 시간 활용부터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세연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하루 일과표부터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볼게요. 자유시간이 굉장히 많이 어마무시하네요. 있습니다. 네, 6시 반부터 10시까지. 자기 전까지. 네. 근데 이 자유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그 인터넷으로 친구들과 뭐 채팅을 한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네. 야, 근데 자유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 수업 시간 잠깐 있는 거 공부 시간 집중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자유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에 집중하는 거를 습관을 좀 못 들여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공부만 잘 따라간다면 초등학생에게 저 정도의 자유시간은 괜찮다고 봐요. 사실 뭐 자유시간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뭐 생각할 수 있는 뭐 네, 그 책도 범위도 읽고, 줄 수 있고 그림도 그리고 상상도 하고 좋은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 결손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입니다. 네. 그래서 자유시간에 1시간 정도는 반드시 매일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자유시간이 있을 때 지금 결손이 보이는 과목에 대한 어떤 보충을 안 한다면 계속 이렇게 못하게 되겠죠. 만약 적극적인 의지나 혹은 주변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면 분명히 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선은 잘할 수 있다, 나도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계기들은 아마도 이 연산이나 혹은 수와 분명히 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런 건 약간은 뭐 놀이 같은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연이가 조금 더 어렸다면 할리갈리 같은 그런 게임 있잖아요. 뭐 더해서 과일 더해서 5 되면 딱 치는 거 네.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게임의 방식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숙하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뭐 소수만 2를 제외한 소수만에서 뭐 3 나왔을 때 5 나왔을 때 치자.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순발력도 생기고 계산과 또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없는데 던져준다고 잡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이런 적극성 혹은 계기, 어떤 동기 이런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뭔가는 좀 마련하지 않으면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자유시간을 보고 생각하는 게 자유시간이라는 게 창의력을 높이거나 책을 읽어서 뭐 생각의 폭을 넓히거나 사고력을 넓히거나 이런 식 아니면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거나 이러면 좋은데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면 머리가 좋은 아이들도 인지 능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데 맞아요. 네. 그나마 조금 공부한 거를 저 시간에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1보라도 전진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2보 전진한 다음에 자유시간 때 3보 후퇴. 네. 학교에서 2보 전진하면 3보 후퇴.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 자유시간을 통제를 잘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잠자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임하는 게. 아니 그리고 그럼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잠깐 이제 방송을 좀 쉬고 놀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달은 막 일하고 싶고 나가고 싶고 막 계속 막 TV만 봐도 내가 방송을 저기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데요. 계속 놀다가 이 자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져요. 점점 사람이 더 무기력해지고 집에서 쉬고 자고 늘어져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저 자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공부할 동기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 시간이랑 네. 또 보니까 또 이 언니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 언니 잘하는 있죠. 언니가 맞아요. 둘이나 네, 있으니까. 둘이나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한번 누나 찬스 한번 썼잖아요. 이번에는 언니 찬스를 써서 네. 이 자유 시간 때 또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공부도 같이 하면 자매 간에 좀 사이도 좋아지고 네. 또 학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 했죠? 네. 저도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네.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다음에 이제 5학년이잖아요. 사춘기라서 그런지 서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같이 공부하는 걸 싫어한대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 억지로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방법도 선택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저는 아이가 요리사가 꿈이잖아요. 이거 좀 이렇게 요리하고 관련을 좀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재미있게 수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요 세연이 집만의 특별한 요리 수학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언니들에게 주문을 미리 받습니다. 뭘 먹고 싶으냐. 네네. 그러면 고급진 재료로 어머니께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미리 문제집을 풀고 어려운 문제를 별표를 해놓고 네. 언니들에게 주고 이 친구는 요리를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그럼 언니들은 풀고 있다가 요리가 완료되면 함께 먹고 나서 네. 든든한 배를 두드리며 이제 언니가 세연이에게 보답을 하는 겁니다. 맛있는 요리를 해준 거에 괜찮네. 대해서. 그래서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세연이가 설거지를 하고 네. 잘 이해를 못했으면 언니들이 뒤처리를 하는 걸로. 네. 신우 선생님이 공짜로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 노하우를 그렇죠. 다 공개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다 보시는 동안 그냥 정보가 밑에 뚝뚝 떨어지면 이게 듣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둘 다 잘 따라오고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그냥 은연중에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독서
독설 아닌 독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세연이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까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변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까도 뭐 모니터를 보니까 네. 어머니가 그냥 뭐 차갑게 잔소리 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소파에 누워서 TV 보시고 심지어는 음식도 세연이가 해요. 아이, 그건 애가 원해서 하는 거죠. 원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도 물론 이제 일 다니시고 힘드셔서 집에서 쉬고 싶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조금 어머니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맞아요. 예, 판단을 하건대 어머님이 지금 문제점을 느끼셨다면 이제 어머님의 활동, 이제 행동이 액션이 이제 필요할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최소한 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지도까지 해주셨으면 하지만 이건 제 욕심이고 네. 그런데 관계가 또 이게 나빠질 수가 있어요. 혹은 나쁘거나 이런 것이 이제 배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고심을 하시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직접 하시기 좀 어렵다면 개인 지도 선생님이라도 붙이셔가지고 학습 태도와 습관과 이런 걸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제는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안 바뀌면 나중에 너무 크게 더 후회하시게 될 것 같아요. 얘가 작은 성공, 이렇게 쉬운 문제라도 해서 작은 성공하는 경험을 계속 연속해서 해주면 분명히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놓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붙어서 이제는 손을 댈 수 없고 방향조차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오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과체중인 사람이 지금 치킨을 계속 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체중이 나가지? 계속 치킨을 먹으면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수닥 보면서 치킨 먹다가 수닥 보신 분들 깜짝 놀라시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 봤더니 둘이서 계속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제가 방송에 늘 얘기하지만 스마트폰 쓰면 머리에 스펀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아주 나빠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하고 특히 집에서 애 있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엄마부터 안 써야 돼요. 네. 너는 쓰지 마라, 난 쓸 테니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엄마가 솔선수범해서 스마트폰을 없애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을 없앤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지는 순간 엄청난 시간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뭘 합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TV 전원을 다 뽑았더니 가족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책을 보기 시작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없애고 나면 솔루션이 저절로 나올 거고 그때 이제 엄마가 관여하는 거죠.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세연이가 공부하기도 싫고 난 해도 모르겠다. 정말 너무 힘 빠지는 얘기를 해서 그냥 애를 좀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렸던 이 방법 외에도 혼자 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제안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이 적당한 소음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또 세연이는 또 요리사가 꿈이니까 공부할 때 된장찌개 끓는 소리, 고막 칼질하는 소리를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들어가면서 내 미래의 꿈은 요리사지 하면서 계속 집중력을 발휘하면 좋지 않을까. 적당한 소음 나면서 내 꿈이고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리 씨가 만들어주세요. 녹음해가지고. 원화문에 보내드릴게요. 그 옛날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무슨 스퀘어 해가지고 김씨 스퀘어. 그렇죠. 김씨 스퀘어로 띠. 이거 녹음해서. 부침개 소리 뭐 이런 거? 아유, 죄송합니다. 자, 우리 김희준 선생님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주세요. 세연이 같은 경우는 그 언니들하고 같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 혼자 온라인 강의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주의 깊게 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친구들은 누군가와 함께 공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고 있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위축받거든요. 들킬까 봐.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되 어머니께서 시간을 1시간 정도는 내주셔서 함께 서점에 갑니다. 그래서 같이 고르세요. 얘 수준에 맞는 거. 얘가 혼자서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딱 한 권 사서
주간 계획을 세워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활동량에 따라 채점해주고 피드백 다녀오셔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 자신감이 상승할 수 있게 실력 향상보다도 얘는 자신감과 흥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사실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좀 수학이 좀 어렵다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가장 쉽고 가장 얇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장착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방법을 쓰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연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세연이.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을 한번 골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흥미를 되찾는 법은 사실은 없어요. 예. 집 나가는 게 아니라 헤어진 애인. 집을 나가라는 식으로 어떻게 해요? 헤어진 애인이 전화한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전화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 안 나가게 하는 거, 그렇죠. 안 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가능하다는 믿음을 그렇죠. 가지고 아직 안 나갔으니까. 그럼요. 네. 안 나갔어요. 지금 나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안 나간 거예요. 네. 안 헤어진 거예요. 지금 잘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동안 정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수학과 관련돼서는 비교는 끝내시고요.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많이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수학에 흥미를 되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세연이를 위해서 전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있어주기입니다. 혼자서 못하거든요. 많이 힘듭니다. 옆에 있어서 잔소리, 지적, 평가가 아니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있어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제 결정적 한방은 스마트폰입니다. 사람의 지능과 학습 능력과 스마트폰이 아주 정반대거든요. 스마트폰을 없애서 아이의 인지 능력을 높여주고 수학 학습 능력을 키워서 스마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칭찬하라입니다. 제 눈에는 세연이의 상처가 좀 보이네요. 어머니의 진심 어린 대화로 세연이의 마음을 힐링해 준다면 많이 변화할 것 같습니다. 세연이의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왜 뭉클하지?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도 좀 들어볼게요. 저의 결정적 한방은 엄마도 공부해라! 이겁니다. 아, 네. 그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모습이 부모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어머니도 좀 TV 보는 거 좀 줄이시고 아이들 공부할 때 좀 책도 좀 보시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련된 책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아이들도 엄마 따라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요, 세연이를 위한 솔루션이 많이 나왔지만 그 안에 어머님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솔루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시해드린 결정적 한방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있어주기, 스마트폰, 그리고 칭찬하라, 엄마도 공부해라. 자, 이렇게 4가지 잘 실천해 보시다 보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수학과 관련된 흥미 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새 정말 새순처럼 돋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봄이 우리 세연이에게는 수학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머님도 많이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께서도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시죠? 내 아이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수학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수다하게 노크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도 하지 마라, 나도 안 할게 해갖고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데. 나 좀 대단한데. 숫자만 보면은 막 물욕자생일 것 같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늘 항상 어느 순간 그 호불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그 3학년, 4학년, 5학년 되면서 어느 순간 정말 수학이 확 싫어지는 아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떤 수학의 그 특성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수학이 나 싫어졌어. 난 정말 수학이 싫어. 이러면 부모님들이 정말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 많이 만나보시죠? 네. 그래서 왜 수학이 싫으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계산이 어려워서요. 이 말을 해요. 그 계산이 어렵다고 하면 어머니들께서는 연산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말의 대포는 문제 해결력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못 푸니까 모르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원인은 수학을 처음 도입할 때 어린이 애들에게 문제부터 무조건 풀라고 하거든요. 문제는 자기가 익힌 개념들을 확인하고 좀 더 응용하는 단계지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닌데 우리나라 수학 교육 같은 경우 보면은 개념보다는 문제풀이에 그리고 평가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서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보니까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수학을 어렵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저학년 같은 경우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들은 사실 얘는 머리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좌절하게 되잖아요. 좀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야 할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는 개념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구체물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조작해보면서 개념을 익히도록 하고 고학년은 추상적인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 해당 단원을 검색하면 그 추상적인 내용을 다룬 영상들이 많이 떠요. 그런 거 보시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은 그렇지만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엄마가 공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시간 배분 정도 엄마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해야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해야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한 주에 4회에서 5회 정도 하루에 5시간씩 수학 공부하라고 얘기하고요. 학기 중에는 수학만큼은 반드시 학교 숙제든 학원 숙제든 그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영어는 단어를 다음 주에 외워도 되거든요. 근데 수학은 오늘 배운 내용을 오늘 숙제를 다 하면 이게 남는 게 많은데 이게 이틀만 지나고 나도 많이 까먹게 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당일 숙제 다 할 것, 방학 때는 학습량을 늘릴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와, 하루에 5시간 수학하라면 머리에 쥐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저희가 온라인 강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김세식 선생님이 온라인 그 수학 강의계에 김수현이라는 헛소문입니다. 네? 제가 박신양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아니 김수현까지는 인기의 급이 외모는 박신양인데 인기의 급이 김수현이다. 김수현 씨의 팬들께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주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외모가 아니라 인기의 급이 그 정도다. 근데 정말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오늘 저희가 진짜 실제로 아이가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 굳이 나눠서 이런 아이한테 좋다, 이런 아이는 하면 안 된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의해라. 좀 팁을 알려주세요. 예, 사실 하위권보다는 중위권에게 적당하고요. 상위권도 좀 필요할 수 있죠. 온라인 강의가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학생에게 이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여유가 없으시니까 이거 해라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아이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의 이제 맹점이 피드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피드백 하기 어려우시겠죠. 예. 그러나 이제 확인, 진도 확인 정도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아나 모르나 이렇게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대책, 그래 개인 선생님 아니면 학원 좀 강하게 시키는 학원 보낼까 이런 생각 좀. 이게 너무 지루해요. 이런 것을 너무 흘려듣지 마시고 이게 지루해? 너무 반복을 했나? 그러면 각 단원에 한 문제씩이라도 해볼까? 이렇게 좀 새롭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초등학교 급에서의 내용들은 그렇게 충분히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이 지루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복을 해야 잘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조금만 더 챙겨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강의가 이제 엄마가 고르기가 좋은 게 그 나머지 강의는 수업을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과외 선생님한테 들어볼 수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시범 강의를 같이 들어보고 아이하고 같이 정했으면 좋겠고 또 온라인 강의가 좋은 게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애가 수업하고 있을 때 엄마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쑥스러워서. 근데 온라인 강의는
얘가 공부하는 걸 옆에 앉아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하고 같이 학습을 나갈 수가 있어요. 익숙해지고 나면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데 익숙해지지 않을 때는 아이가 필기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세세한 것들을 학습 방법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를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를 항상 다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신데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모르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에 특히 예를 들어 제가 뭐 100강을 한다, 뭐 50강을 한다. 전부 다 들을 필요도 있는 학생이 있지만 모르는 부분만 딱 네. 집어서 듣는 것도 개인 선생님처럼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장점을 활용하는 거죠. 자, 꼭 유의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유독 수학만 이렇게 싫어하는 수학만 보면 경기를 하는 아이들한테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이게 저는 가장 두려워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수학적인 어떤 계산 실수를 실패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고 나는 수학이 안 돼라고 꺼려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고정관념입니다. 수학도 노력하면 잘할 수 있고요. 네. 어떤 학생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왜 그 학생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꾸준히 했고 매일 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끈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도전하세요. 네. 이리 씨는 뭐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데 수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얼마 전에 저희가 또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그 8,000m가 넘는 네. 그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더라고요. 나 왜 웃기지? 네. 근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수학이라는 산을 정복하는 겁니까? 네. 아니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 날 받아주는 겁니다. 엄옥일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이 날 받아주는 거다.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 하다 보면 언젠가 수학이 여러분들을 받아줄 겁니다. 네. 네. 야, 또 이 수학에서. 좋은 얘기하는데 웃고 계어요. 아니, 수학 얘기뿐만 아니라 인생 공부에 또 스텝 바이 스텝, 이 영어 공부까지. 네. 참, 우리 이리 씨가 앞으로 교육방송을 겨냥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김세희 선생님 말씀 안에 그 팁이 있는 것 같아요. 실수는 실수지 실패가 아닌데 아이들이 이걸 실패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절대 실패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요. 주변에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건 너무 큰 기대감이나 너무 과도한 학습량으로 아이들이 정말 그냥 질리게 만들지 않으신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저희 수다학이 응원하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시원한 솔루션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